코로나19 확진자 371명으로 전날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기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열흘 넘게 200명이 넘는 환자가 계속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7,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를 겪은 대구의 누적 확진자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지만 지난 주말 시민들 이동량은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방역의 배수진을 친다며 수도권에서 사실상 3단계에 가까운 2.5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식당은 밤 9시가 넘으면 포장 배달만 되고 대형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몇 시가 됐든 간에 주문해서 가져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당장 모레 일요일 0시부터 시작인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모레부터 식당, 커피숍, 빵집 등의 영업이 달라집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는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데 이때도 출입자 명부를 남겨야 합니다. 옆으로 식당이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인데 모레부터는 달라집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빵집이나 개인이 장사하는 카페, 술집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9시 전에는 지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는 다음 달 6일까지 8일 동안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38만 개 음식점과 제과점이 영향을 받습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최근 체조교실과 탁구클럽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 많이 가는 장소들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집니다. 이를 어기면 정부는 해당 업체를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을 중단시키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외식 업체들은 비상입니다. 커피 전문점의 경우 커피를 매장에서 마시는 고객이 전체의 40에서 50%입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직영점하고 가맹점주들이라는 거 좀 약간 차이로 좀 뒀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데로 마실 수 있는 데로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좀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밤에 장사를 하는 술집은 사실상 밤 9시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 말고도 또 중요한 게 바이러스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독서실은 문을 닫고 노인 요양시설도 면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윤재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 3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학원만 집합금지 대상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상이 더 많아집니다. 300명 미만의 학원이라도 모여서 하는 대면 수업은 안 됩니다. 온라인 등 비대면 수업만 가능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문을 닫습니다. 다만 9명 이하가 모이는 교습소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령층 보호 대책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보호센터나 무더위 쉼터처럼 노인이 많이 모이는 시설도 문을 닫는 게 좋습니다. 혹시 문을 열더라도 노래 부르기 같은 침이 많이 튀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 감염이 많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한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거리두기 수위를 높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정은경 본부장은 지금 추세라면 다음 주에는 하루 2,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가 없도록 하라며 직접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하급수적인 환자 급증, 의료 시스템 붕괴, 사회 필수 기능 마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신호가 명확하다고 경고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집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한 지 열흘가량 지났지만 효과를 못 봤다는 판단입니다. 강한 거리두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처음으로 대구를 넘어섰습니다. 감염원을 모르는 환자가 많은 점도 우려를 더합니다.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비율이 20%입니다. 경로를 찾는 중에도 N차 감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에도 사람들의 이동량이 크게 줄지 않은 것도 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시민의 이동량은 직전주보다 17% 줄었는데 지난 2월 대구 경북대 감소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상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이미 75%를 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서 2, 3일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환자들이 집에서 입원이나 입소를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병상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방역 조치를 강화해도 안 지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특히 교회들,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당부했지만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번 주에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예배를 평소처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는 사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78명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늘 또 다른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빛가온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20명이 됐고 노원구는 방역과 함께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만 17곳에서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 뒤엔 3, 4, 5 모임이 잦은 교회 특성상 집단 예배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어 대통령까지 나서 현장 예배를 자제해달라 부탁했지만 JTBC 취재 결과 상당수 교회들은 이번 주말에도 현장 예배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예배가 아예 금지된 서울에선 이틀 전에도 7곳의 교회가 한데 모여 수요 예배를 했는데 이 가운데 2곳은 이번 주말에도 현장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현장 예배를 해선 안 되지만 지난 주말에도 420개 교회가 강행했고 오늘은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가 8월 말 이후 모든 교회가 현장 예배로 돌아가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선 원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원주에서도 교회 394곳 가운데 192곳,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비대면 예배를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또 다른 고비라 여기고 있지만 교회 감염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